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원주 사장과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검찰은 어제 정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은 200억 원대. 162억 원은 구속 기소된 자금 담당 부사장과의 공모를 통해 나머지 40여억 원은 정 사장 혼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 회장 부자는 비자금 조성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건설회사 특성상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분양하는 주택 전시관, 모델하우스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좀 쓰여지니까. 43개 계열사의 자산 총액 5조 6천억 원의 중흥건설은 회사 창립 32년 만에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국내 주택 공급 실적 3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횡령한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여 호남 지역 정치인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활발합니다. 한약재로 유명한 방풍가루를 넣은 양갱은 물론 동백기름을 활용한 화장품도 인기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금오도에서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풍. 옛부터 풍의 효험이 있어 한약재로 쓰이는 여수의 대표적인 토종 약초입니다. 이 방풍이 맛있는 양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방풍을 말려 빻아 만든 분말을 양갱에 넣어 만든 것입니다. 양갱 자체가 너무 달지 않으면서 쌉싸름한 방풍 맛과 어우러져 구미를 당깁니다. 독특한 그런 좀 향이 있으면서 입에서 상당히 촉감도 부드럽게 잘 입에서 느껴지는 그런 맛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수를 상징할 만한 마땅한 관광 기념품이 없던 차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웰빙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수 특미고 방풍이 또 몸에 좋다고 건강식품이니까 다 잘 사가시고 호응이 좋습니다. 동백나무 열매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열매에서 터져나오는 동백씨를 갈아 짜내면 훌륭한 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백기름은 특히 보습 항균성이 높아 피부에 촉촉히 스며들어 화장품으로 효능이 뛰어납니다. 동백꽃으로 유명한 여수 이미지를 배경 삼아 이 같은 동백기름을 재료로 한 스킨과 바디케어 등이 관광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연계한 2차, 3차 가공 상품으로 육성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여수시 정화동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5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시신이 발견되지 2시간 전 정 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근무 형태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업무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 동안 회의나 부서 내 행사는 물론 사적인 통화를 자제해 공직자들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야근과 회식을 피하는 한편 개인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주업계가 경쟁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맛도 맞추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어 도수 내리기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보혜 양조가 새롭게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소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7.5도로 형님격인 기존 제품보다 도수가 1.5도 낮습니다. 기존 제품은 그대로 출시하면서 경쟁 회사의 17.8도짜리 제품보다 더 순한 소주를 추가로 시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라인업의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 마켓 셰어를 좀 더 이 제품을 통해서 그 떨어지는 폭을 줄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주는 25도라는 공식이 깨진 것은 지난 98년 진로가 23도짜리 소주를 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소주의 알코올 함량은 계속 낮아지기 시작해 2006년에는 20도 벽이 위협을 받았고, 이제는 각 소주 업체의 주력 상품 도수가 17도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폭음보다는 분위기를 즐기는 음주 문화가 정착되면서 소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날에도 숙취해서도 잘 되고 머리도 안 아프고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25도짜리 술은 못 먹을 것 같고요. 17.5도 술 아니면 이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해 의욕적으로 저도수 소주를 출시한 향토 주류 업체가 1년 만에 다시 안방시장 사수를 위한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자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이 오는 6월부터 확대됩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과 2급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이 앞으로 3급 장애인까지 확대돼 도내에서는 3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이 신청되면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 뒤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광양보건대에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임기 2년에 관선이사 7명을 선임해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관선이사 선임이 전현직 임원 12명이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2월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벌써 35번째를 맞고 있지만 전남 지역 시군의 조례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생태갯벌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신 이상이 있는 자는 입장 불가, 정신 이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도 포괄적 표현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람을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나 공도 그런데.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확인해 개정을 요구한 전남 시군의 조례는 123개. 74개의 조례가 개정됐지만 40%는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이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띄어쓰기를 고치려 개정을 거치면서도 차별적 표현은 그대로 둔 겁니다. 장애인 담당자가 또 한 명이 장애인 전체 업무를 다 보다 보니까 특히 그 조례 지정이 좀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차별적 표현을 모두 없앤 곳은 목포와 해남, 신안 등 6곳뿐. 지난 4년 동안 장흥은 개정률 9%, 곡성은 0%로 단 한 개도 고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1년 농사지어서 목돈을 만지는 농민들은 굳이 따지자면 연봉을 받는 셈이죠.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바꿔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효양 씨는 30년 만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돈이 궁한 시기에 쓸모가 많은 돈입니다. 당장 농사철이 들어왔잖아요. 농자재 일단 구입해야 합니다. 비료, 농약, 또 당장도 고추 이식 들어가는데 비닐도 사야 되고. 10헥타르 넘게 벼농사를 짓는 조영초 씨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빚을 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자녀 학비, 거기서 또 자녀 학비 들어가야죠. 저희 먹고 살아야죠. 이러고 나면
새롭게 이제 다음 연도의 농사를 비용이 안 남아요. 나주에서 4월부터 월급을 받게 된 벼 재배 농민은 166명.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주시가 올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이제 농업인들도 나도 월급을 받는다, 또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많이 갖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월급은 경작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지급됩니다. 농협이 월급을 지급하고 벼 수매가 끝난 뒤에 농민들이 되갚는 방식인데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전남의 자치단체는 순천시와 나주시 2곳.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만성적인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로서는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내려진 도내 전 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구례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살처분과 소독 조치를 했으며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0일부터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병원성 AI를 막기 위해 연중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고병원성 AI로 닭과 오리 9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현직 여수시 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화치동 인근의 자기 소유 토지와 국유지 830제곱미터에서 농지를 불법 전용해 고물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여수시 의원 A씨에 대해 오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 의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서는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